칼슘 열심히 챙기시는 분 정말 많으십니다. 우유에 칼슘제까지 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칼슘을 그렇게 챙겼는데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요? 네,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슘은 충분히 드셨는데 그 칼슘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칼슘 먹어봤자 소용없었던 건가요? 소용없었던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같이 챙기시면 지금 드시는 칼슘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대체 뭔데요? 나도 그걸 알아봐야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칼슘을 뼈에 정확하게 꽂아주는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우유보다 200배나 많은 음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8대신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칼슘제 한 알, 우유 한 잔은 3년째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주말마다 뒷산 등산까지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주변에서도 당신처럼 뼈 관리하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등산길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하산하시다가 돌부리에 발목이 꺾이신 거예요. 보통은 삐끗하고 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발목이 그대로 부러졌습니다.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엑스레이 찍고 골밀도 검사까지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감소증, T점수가 마이너스 2.1, 정상이 마이너스 1.0 이상인데 그보다 훨씬 낮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석회화가 발견된 겁니다. 칼슘이 뼈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르신 칼슘제 드시고 계시죠? 칼슘이 뼈에 가지 않고 혈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뼈도 위험하지만 혈관이 더 위험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칼슘을 챙기셨는데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돌처럼 딱딱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하시죠? 골다공증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뼈를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칼슘은 그 안에 박혀있는 철근과 같은 존재예요. 철근이 하나둘 빠져나가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이 오면 그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르신 발목이 그렇게 부러진 거예요. 지금부터 5가지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키가 줄었습니다. 이 3년 전보다 2cm 이상 줄어드신 분, 해당되시면 기억해 두세요. 키가 줄어든다는 건 척추뼈가 소리 없이 주저앉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허리나 등이 예전보다 굽어졌습니다. 가족이 요즘 허리 많이 굽으셨다 하신 적 있으시죠? 이건 척추 압박 골절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통증도 없이 서서히 굽어지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세 번째,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갈라집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부러지신다면 체크해 두세요. 손톱과 뼈는 같은 미네랄 구조를 공유하거든요. 손톱이 약해지고 있다는 건 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쥐가 나셔서 깨시는 분,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칼슘이 제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다섯 번째,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흔들립니다. 치과에서 잇몸뼈가 약하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턱뼈 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전신의 골밀도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초기 징후예요.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3개 이상이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그 어르신도 이 5가지가 전부 해당되셨거든요. 키도 줄어드셨고 허리도 굽어지셨고 손톱도 약해지셨는데 3년 넘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칼슘만 드셨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는 칼슘제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챙겨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유가 나쁜 음식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뼈에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우유 드시는 습관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칼슘을 뼈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우유에도 들어있긴 한데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칼슘은 넘치게 들어오는데 그걸 뼈에 꽂아주는 영양소가 모자라니까 칼슘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 곳 잃은 칼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택배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배달 기사가 없으면 물건이 현관 앞에 쌓이기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유가 택배라면 그 배달 기사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따로 있는 건데 이걸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70 넘으면 뼈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계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아닙니다. 90이 넘으셔도 뼈가 단단하신 분 계시잖아요. 반대로 50대에 골다공증 진단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혈관에 계속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게 뇌에서 막히면 중풍이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입니다. 뼈는 뼈대로 약해져서 넘어지시면 고관절이 부러지거든요. 고관절 골절되신 어르신 중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5분 중 1분입니다. 다시 걷지 못하시는 분은 절반이 넘으시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그 영양소, 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칼슘제 드시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3가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더하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먼저 칼슘제를 공복에 드시는 분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물이랑 같이 삼키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탄산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녹습니다. 공복에는 위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제대로 녹지 않은 채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흡수율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칼슘제는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밥 드시고 나서 위산이 충분할 때 드셔야 흡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다음 실수는 칼슘제와 철분제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2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칼슘과 철분은 몸에 들어가는 통로가 같아요. 같은 문으로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로 부딪혀서 둘 다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아침에 칼슘 드셨으면 철분은 점심때 드시는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 한 가지 더 꼭 알려드릴 게 있는데 특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을 함부로 드시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인지, 왜 위험한지 뒤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칼슘제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을 아침에 몰아서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초과분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으로 흘러가거든요. 250mg씩 나눠서 하루 2-3번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후에 1번, 저녁 식후에 1번 이렇게만 나누셔도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어르신도 이 3가지 실수를 전부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칼슘제를 철분제랑 같이 드셨고 하루 7을 한꺼번에 드셨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그 영양소가 대체 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뼈에 칼슘이 들어가려면 배달기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배달기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뼈 안에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우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뼈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칼슘을 가져다 놓아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야 칼슘이 뼈에 정확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혈관 쪽에도 비슷한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MGP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반대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는 칼슘이 쌓이지 마라 하고 막아주는 파수꾼이거든요. 이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칼슘이 혈관 벽에 마음대로 달라붙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을 뼈로 불러들이고 MGP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건데 이 2가지를 동시에 깨워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 영양소 없이 칼슘만 드시면 오스테오칼신은 잠들어 있고 MGP도 잠들어 있으니까 칼슘이 뼈로도 못 가고 혈관에서도 안 막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냐면 네덜란드에서 4,800명을 7년에서 1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7%나 낮았거든요. 혈관 석회화도 50% 이상 적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같은 비타민 K 계열인 K1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K1이 아니라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K2만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중국에서도 311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있었습니다. 50세에서 75세 사이의 폐경 후 여성들한테 이 영양소를 1년 동안 드시게 했더니 대퇴골 골 손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약을 쓴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천연 성분만으로 1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재미있는 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효식품인 청국장에서 이 영양소를 추출해서 뼈세포에 직접 투여한 실험도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 뼈세포에 칼슘이 박히는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다른 형태의 비타민 K보다도 더 강력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용성이고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칼슘을 뼈로 꽂아주는 동시에 혈관은 지켜주는 영양소. 네, 맞습니다.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가 오스테오칼신을 깨워서 칼슘을 뼈에 꽂아주고 MGP를 깨워서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칼슘의 배달 기사이자 혈관의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비타민 K2가 가장 많은 음식이 뭘까요? 우유에도 K2가 들어있긴 합니다. 100g당 약 5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뼈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유 끊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에 200배가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100g에 비타민 K2가 약 10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포 실험에서 뼈세포 칼슘 침착을 강력하게 촉진한 것도 바로 이 청국장에서 추출한 K2였습니다. 일본 나토가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청국장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끊으실 게 아니라 지금 드시는 우유에 청국장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유에 칼슘에 청국장에 K2가 만나면 칼슘이 정확하게 뼈로 찾아가는 최강 조합이 완성되거든요. 지금까지 우유만 드셨다면 거기에 청국장 한 숟가락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K2를 아무리 드셔도 이것 하나 빠지면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K2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없이 드시면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청국장을 아무리 드셔도 기름 한 방울 없이 드시면 K2가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함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청국장 말고 K2가 풍부한 음식이 2가지 더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이 좋다는 건 아셨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청국장찌개 끓여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보글보글 오래 끓이시면 맛은 좋은데 K2가 죽습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K2는 고온에 약하거든요. 오래 끓일수록 K2가 파괴돼서 맛있게 드셨는데 정작 뼈에 가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하느냐? 기름은 어떻게 같이 드시느냐? 청국장 말고 다른 음식은 없느냐? 다 알려드릴 겁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청국장 제대로 드시는 법, K2 많은 반찬 2가지, 그리고 흡수를 확 올려주는 조합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갑니다. 첫 번째, 청국장 제대로 드시는 법입니다. 찌개로 오래 끓이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된장찌개나 된장국 끓이실 때 불 끄기 직전에 청국장 한 숟가락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K2가 살아있는 채로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비빔밥에 청국장 한 숟가락 넣고 비벼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기름 없이 드시면 흡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숟가락만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 하나면 K2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청국장 한 숟가락에 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2번째, K2가 많은 반찬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다리살이에요. 닭가슴살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K2는 닭가슴살에 거의 없습니다. 닭다리살에 6배나 더 많거든요.
우유하고 비교하면 7배예요. 구워 드셔도 되고, 삼계탕으로 드셔도 되고, 찜닭으로 드셔도 됩니다. 닭다리살은 기름기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 안 넣으셔도 K2가 잘 흡수돼요. 일주일에 2~3번 반찬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예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K2가 우유의 5배나 들어있거든요. 노른자에도 기름기가 있으니까 따로 기름 필요 없이 그냥 드시면 돼요. 하루에 2~3개 드셔도 괜찮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최근 연구에서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건 근거가 약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반숙으로 드시면 K2가 가장 잘 보존됩니다. 아침에 반숙 달걀 2개면 그것만으로 하루 K2 상당량을 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K2 흡수를 확 올려주는 조합입니다. 비타민 K2 혼자만으로는 반쪽짜리예요. K2가 칼슘을 뼈에 꽂아주는 배달기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달할 칼슘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달기사가 할 일이 없거든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D3가 장에서 칼슘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D3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들어와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3가 장에서 칼슘을 받아들이고 K2가 그 칼슘을 뼈에 꽂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칼슘이 입에서 뼈까지 완벽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칼슘이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D3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만 밖에서 걸으시면 돼요. 햇볕 쬐시면 우리 몸이 알아서 D3를 만들어내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시면 D3 보충제를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걸 매일 어떻게 드시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침에 반숙 달걀 2개 드세요. 여기에 들기름 1숟가락이면 됩니다. 이거면 아침 K2는 끝이에요. 우유 드시던 분은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유 끊으실 필요 없다고. 우유에 칼슘에 청국장에 K2가 만나야 최강 조합이니까 오히려 계속 드셔야 해요. 우유만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락토프리 우유 드시면 됩니다. 칼슘 함량은 똑같은데 배 안 아프거든요. 그것도 싫으시면 멸치나 뱅어포처럼 칼슘 많은 반찬으로 대신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칼슘 공급은 유지하시면서 K2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된장국이든 비빔밥이든 거기에 청국장 1숟가락만 풀어주세요. 기름 1숟가락 같이 넣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2~3번은 닭다리살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구이든 찜이든 삼계탕이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밥 드시고 나서 30분 산책 한번 하시면 비타민 D3까지 채워지거든요. 특별한 음식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그 어르신 기억하시죠? 칼슘제 3년 드셨는데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셨던 분이요. 이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청국장 냄새가 좀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된장국에 1숟가락 풀어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냄새도 덜하고 먹을만 하셨다고 합니다. 달걀은 원래 좋아하시던 분이라 아침에 반숙 2개는 어렵지 않으셨고요. 닭다리살도 일주일에 2번 구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쯤 되니까 손톱이 덜 부러지기 시작하셨대요. 2달째는 밤에 종아리쥐가 안 나셨다고 합니다.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셨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3달 뒤에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치즈 중에서도 고다치즈에 K2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유의 15배예요. 고다치즈, 에멘탈치즈 이런 숙성치즈에 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간식으로 하루에 1~2조각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도 걱정 없어요. 숙성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거의 다 분해되거든요. 배 아프실 일 없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꼭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정 약 드시는 분은 오늘 음식 함부로 드시면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 혈전 예방약 드시는 분이 해당되세요. 심방세동이나 중풍 예방으로 드시는 분, 심장 판막 수술 후에 드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하시거든요. 이 약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가 굳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정반대예요. 피를 굳게 만드는 쪽이거든요. 완전히 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드시는 분이 갑자기 K2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혈전 예방약 드시는 분은 오늘 알려드린 음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상의 없이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약 안 드시는 분은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돼요. 아까 그 어르신 3달 뒤에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처음 한두 주는 별 느낌이 없으셨대요. 매일 달걀 드시고 청국장 한 숟가락 넣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이게 맞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손톱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은 부러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톱이 멀쩡한 거예요. 밤에 종아리 쥐도 안 나셨대요. 매주 두세 번은 쥐 때문에 깨셨는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2달째는 잇몸이 달라지셨어요. 치과에서 잇몸뼈가 약하다는 말 들으셨던 분인데 양치할 때 피가 안 나기 시작하셨대요. 허리 통증도 좀 줄어드셨고요. 그리고 3달 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골밀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혈관 석회화 진행도 멈췄습니다. 같은 진단 받으시고도 칼슘만 계속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악화되셨거든요. 이분은 멈추신 거예요.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신 것도 아닌데 식단 하나 바꾸신 걸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진짜 달라진 건 따로 있었어요. 가을에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거든요. 발목 골절 이후로 산에 못 가셨던 분이에요. 넘어질까봐 무서우셔서 등산은 포기하셨던 분인데 등산 스틱 하나 짚고 가벼운 산책 코스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뼈가 약하다는 말 듣고 나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에 어디 산 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뼈는 느린 조직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3달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3달만 하시면 이분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거의 다 아신 건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이 하시는 실수 4가지예요. 첫 번째, 청국장찌개를 매일 푹 끓여 드시는 거예요. K2가 다 파괴됩니다.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된장국에 불 끄기 직전에 한 숟가락 풀어주시거나 비빔밥에 넣어 드세요. 두 번째, 칼슘제를 끊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칼슘이 혈관에 쌓인다며 하시면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칼슘 자체는 필요해요. 칼슘을 끊으시는 게 아니라 K2를 더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리주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거예요. 뼈는 느린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최소 3달은 드셔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리주만에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면 아까운 거예요. 네 번째, 닭다리살을 튀겨 드시는 거예요. 튀기시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면서 오히려 K2 흡수를 방해합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셔야 해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반숙 달걀 2개, 들기름 한 숟가락, 우유 드시던 분은 그대로 한 잔, 점심이나 저녁에 된장국이나 비빔밥에 청국장 한 숟가락, 일주일에 2~3번 닭다리살 구이나 찜, 밥 먹고 30분 산책, 혈전 예방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반숙 달걀 2개, 이것 하나만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거 시작하겠다. 그 한 줄이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한 분만 공유해주세요. 칼슘만 드시면서 뼈가 왜 안 좋아지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진단받으신 분이나 혈전 예방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도움되는 건강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